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TV 이승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력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단 이력서 작성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실제로 작성하실 때 이제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해 보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작성하셨던 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점검하시면서 이력서를 조금 더 새롭게 이제 바꿔보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력서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이력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저희는 이제 사람인 양식에다가 이력서를 작성해 보는 것을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용 시스템에 이력서를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이력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죠.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되신 이력서를 또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이제 보신다면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정하고 또 이력서를 새로 보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이력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용 지원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인에서 이력서 작성 항목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본 정보 란이 뜨게 됩니다. 기본 정보란에는 여러분들 필수 사항들을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주소가 필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진을 첨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첨부할 때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을 첨부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진을 첨부하거나 또 뽀샵이 너무 많이 들어간 그런 사진들을 첨부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갔을 때 이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못 알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뽀샵이 좀 덜 된 그런 사진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력사항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볼 텐데요. 자, 학력사항은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마지막 졸업한 학교부터 순서대로 적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대학원이 최종 학력이라면 대학원, 대학, 고등학교 졸업, 이런 식으로 이제 학력사항이 기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 작성을 하실 때는 이 정보를 입력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내가 필수 사항들이 있죠. 대학, 학교명, 지역, 또 재학 기간, 전공. 그 다음에 이제 학점, 이제 특히 학사 졸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점들을 반드시 이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을 쓰셨거나 이제 졸업 작품 같은 것들을 출품하셔서 뭔가 이제 그런 경력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작성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또 이제 만약에 이제 나오셨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대학원에 관련되는 내용들도 다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바로 이런 학력사항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 대학,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학력사항을 작성을 하실 때 만약에 편입에 대한 기록이 있거나 또 자퇴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나 전공심화를 통해서 학사 학위를 받으신 경우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사항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력사항에서 이제 명확히 기재돼서 표시가 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가다가 코칭을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작성하지 않고 최종 이제 어떤 기록만, 이제 학교 졸업에 대한 기록만 이제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공백기가 이제 보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면접 가게 되면 반드시 확인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학력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력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입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사항이 일단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요. 만약에 계약직이나 인턴,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르바이트 경험이 굉장히 길다. 이러면 이 신입사원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경력상에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력에 대한 작성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경력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경력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최근에 나의 경력사항부터 이제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만약에 이제 두 군데를 다니고 이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최근의 경력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 이전 회사의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회사명, 재직기간, 퇴직사유, 그다음에 이제 직책, 직급, 그다음에 이제 직종이 뭐였는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근무 지역이 있으면 되겠죠. 영업부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근무 지역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무 지역, 또 근무 부서가 뭐였고, 직전 회사의 연봉은 어떻게 됐는지, 담당 업무는 조금 여기 이제 작성 숫자의 글자의 숫자에 따라서 이제 담당 업무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큰 업무 위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 수행 이력과 이제 수행 역할들이 뭐였는지까지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 이전 경력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경력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입인데 내가 계약직이거나 인턴, 단기 계약이거나 단기 인턴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그러시면 이 경력란에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순서대로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좀 길게 한 경험이 있다. 뭐 1년 정도 이상? 뭐 이런 경험들이 있다. 아니면 6개월 이상의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있다 그러시면 그런 내용도 여기다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신입으로 지원을 할 때 훨씬 더 이력서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작성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총 경력은요. 여러분들이 그 직무 관련되는 경험에 대한 총 경력을 작성을 해 주시는 건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이제 두 군데 다니고 새롭게 이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군데에 이제 근무 경력이 합산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합쳐서 내가 5년 7개월이다. 그러면 이제 5년 7개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핵심 역량은 저는 뭐 신입이시거나 아니면 경력을 가진 분들도 이 핵심 역량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프린트 화면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사진하고 이제 기본 정보사항 밑에 이 핵심 역량이 이제 세 줄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핵심 역량에는 내가 직무와 관련되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한 핵심 역량, 이 작성이 일단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개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 개인 업무 역량도 작성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핵심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력서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게 지표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이제 대외 활동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대외 활동은 여러분들 이제 활동 구분을 눌러 보시면 여기 이제 뭐 교내 활동, 인턴, 자원봉사, 동아리, 아르바이트, 사회 활동, 수행 과제, 해외 연수, 교육 이수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최대한도로 다 끄집어 내셔서 이런 다양한 사회 활동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의 경험들, 그 여러 가지 또 내가 중간에 이제 공백 기간에 있었던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이수하신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양하게 작성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이력서가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구분에 대해서 뭐 기관이나 장소들이 이게 꼭 수료증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기관 장소를 적는 거를 뭐 굳이 안 적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외활동 구분 중에서 수료증이 없는데 뭐 이런 거 적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과거의 기억들을 좀 잘 다듬어서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활동 기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그 동아리 활동 안에서의 그 활동 내용들, 뭐 역할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활동 내용에다 자세히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 기간, 활동 내용까지 작성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대외 활동을 계속 추가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자격증 어학 수상 내역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다양한 자격증, 뭐 그 다음에 어학 시험, 이제 공모전, 수상 내역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격증은 이제 명확하게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사설 기관에서 이렇게 자격증들을 발급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뭐 여러분들 그 MS 오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자격증으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처와 발행기관명, 그 다음에 이제 뭐 합격 구분 같은 것들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료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뭐 취득일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도와 월까지 정도만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저는 이제 공모전이나 뭐 상을 받았던 경험들 중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부분들도 다 작성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뭐 장학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포상 내역,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 뭐 군대에서 상 받은 거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다 작성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자격증 어학 수상 내용에서도 훨씬 더 이제 좋은 내용들이 이제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보유 기술 및 능력,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다양한 이제 그 직무와 관련되는 기술들이 있죠. 그 문서 작성 능력, 또 비즈니스 영어를 할 수 있다. 내가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고 있다. 아니면 IT와 관련돼서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식품 쪽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화학 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뭐 밸리데이션, 뭐 KGMP, 뭐 HPLC, 뭐 품질 관리, 뭐 다양한 이런 그런 관련되는 보유 기술들이 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다 작성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이력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까지도 여러분들 잘 보완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취업 우대 사항인데요. 이제 보훈 대상 여부냐 아니냐를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제 병역 대상 누르시면 이제 군필, 이제 미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뭐 고용지원금 대상은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아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나 뭐 기획서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IT 경험을 갖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또 뭐 디자인 경험을 갖고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력 기술서 같은 거를 좀 더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다 이제 기타 문서에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격들을 입증할 만한 자격들을 갖고 있다 그러시면 뭐 자격증 사본 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업데이트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신입사원이나 경력 그 지원자들도 뭐 자격증까지 굳이 여기다가 업데이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회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자격증 사본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내라 그러는 그런 회사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부담을 갖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는 난이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면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히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내가 특별한 경력이 없다 그러면 이걸 그냥 이제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경력자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본인의 이제 경력 내용들이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근무 기관,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어떤 내 직무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업무적인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까지가 이제 경력기술서에 작성이 되면 됩니다. 이 내용은요, 저희가 경력기술서, 경력자들의 경력기술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 작성을 하는 거를 알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이제 그런 내용을 적었었죠. 적으라 그랬었죠. 이제 뭐 계약직 인턴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분명히 업무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력기술서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그 인턴 경험이나 계약직 근무 경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업무적인 성과가 있다. 그러면 그 업무적인 성과까지 이 경력기술서에 작성이 돼 있으면 좋은 이력서 내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력서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자기소개서는 저희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까지 작성이 완료되면요, 여기 내려오시면 이제 이력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이제 1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희망 근무 조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프린트하면요, 제일 위에 상단에 이 제목이 딱 보이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본 정보 바로 밑에 희망 근무 조건 선택한 작성한 부분들이 딱 보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작성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력서 제목을 작성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장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 또는 직무와 연결되는 역량, 이 명확히 들어간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 장점이나 역량은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 직무와 연결된 장점이 표현되는 게 이력서 제목이 훨씬 더 돋보이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이력서 제목을 만드시면 훨씬 더 좋은 제목이 될 겁니다. 이력서를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아마 위에 상단에 이제 보이게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사람인 양식으로 그냥 이력서를 아예 받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제일 상단에 딱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직관적인 그런 이제 이력서의 제목을 만드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희망 근무 조건을 선택하는 건데 이건 다 필수 사항이죠. 근무 형태 대부분 다 이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공고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정규직 또는 이제 계약직이 되겠죠. 자, 연봉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 연봉 적는 거를 좀 어려워하십니다. 자, 근데 연봉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조사를 하셔서 이제 내가 이 회사의 연봉이 잘 모른다 그러면 업계 평균을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정보를 좀 얻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이렇게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금액을 책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연봉을 내가 희망하는 연봉이 사실 높아요. 그 업계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런 업계 평균 이상의 희망하는 연봉을 잘못 적었다가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반드시 왜 이 연봉을 작성했어요 라고 묻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봉은 반드시 좀 조사를 하신 다음에 적을 필요가 있고, 정보를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근무 지역은 근무 지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내가 지원하는 부서의 근무 지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영업부를 지원하시는 분들 같으면 근무 지역을 최대한 3개까지 작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 지역을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취업에 있어서 전략이 있다 그러면 이 근무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직종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직종을 그냥 작성을 하시면 되고, 업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직무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직종과 업종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람인 양식을 통해서
이력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람인 양식을 가지고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을 좀 배워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성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작성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녹여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채용 서류 합격 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면접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